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3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6월 7일에 그 1심 선고가 있었죠. 그 1심 선고는 혐의가 대충 세 가지입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부분, 그 다음에 정치자금을 받은 부분, 그 다음에 대북송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논란이 되는 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정치자금을 받았다, 뭐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된 게 아니고 대북송금 부분입니다. 왜 대북송금이 논란이 됐을까? 바로 이재명 현 대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 주로 문제를 삼는 거죠. 이재명 대표하고. 그래서 이제 뭐 대북송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화영 술판 뭐 하는 것도 결국은 이재명 당시 도지사한테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보고를 했느냐. 근데 그거를 한번 자백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작년 6월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민주당 측에서 집중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박찬대 지금 현재의 원내대표가 당시의 최고위원으로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30년 지기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백정화 씨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뭐 이런 사실이 다 드러났는데도, 그리고 그런 부분을 처음에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박찬대가 거짓말을 했었거든요. 다 드러났는데도 박찬대 보고 나와서 조사받으라 그러니까 박찬대가 거부했습니다. 첩보영장을 지금 칠 수가 없잖아요. 국회에서 부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이 그 수사를 거의 포기한 것 아닌가.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포기한 것 아닌가 싶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민주당의 이화영 회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지금 수사 과제로서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민주당이 그러면 이화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호막을 펴느냐? 그건 바로 이재명 부분이죠. 뭐 자기들도 다 알 테니까. 이제 그래서 논란이 됐던 거고요. 자, 근데 6월 7일에 1심 선고를 하고 나서 지금 한 2달 보름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는가 봤더니 2심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재판의 끝이 보인다. 야,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수원고등법원 형사 1부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한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죠. 근데 여기에서 심리를 했습니다. 신문을. 국정원 직원 A씨. 이 국정원 직원 A씨라는 사람은 안부수 아태엽 회장이 북한과의 교섭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게 위법하다는 거를 대략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대북 접촉 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 당시 국정원한테 사실상 보고하는 형식. 우리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우리 국정원에 다 보고하고 했습니다. 아마 이런 흔적을 만들어 놓기 위한 걸로 보이는데, 그 보고서를 썼던 사람, 그러니까 그 보고서라는 건 결국 안부수 아태엽 회장의 그 얘기를 아마 그냥 문서 형태로 정리해서 국정원에 낸 것으로, 이 사람이 뭐 새롭게 뭘 가공하거나 뭐 아니면 자기들이 좀 확인을 해서 뭘 한 게 아니고 그냥 안부수 얘기를 그대로 국정원에다가 자료로서 제공한 이런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서 비공개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신문을 한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이화영 문건을 만든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안부수 아태엽 회장 또는 국정원 문건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거를 만든 사람인지는 뭐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여하튼 이화영 문건에 뭐 그러니까 이화영 판결문에 보면 국정원 문건이라는 게 서로 다른 문건이 제 기억에 한 4-5건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그 중에는 안부수 문건도 있고 또 하나는 뭐 다른 문건도 있고. 그런데 1심 판사는 신진우 부장판사죠. 1심 판사는 그 중에
일부는 증거 능력을 인정했고요. 일부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 부분에 관해서 국정원이 별도로 확인한 부분이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자료를 수집하고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다. 저는 그거 외에 이 들은 내용이 사실이냐 이 여부를 국정원이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그냥 누가 얘기했다는 정도지 확인한 내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또 이 사실이 다른 것과 배치된다. 관계가. 그 이화영 판결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왜 국정원 문건을 편의적으로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만 택했느냐 이런 거 증거로 채택했느냐 이건데 그 이유가 이화영 판결문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걸 만든 사람을 그 어제 그 서울 수원 고등법원이 불러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피고인 측에서 이화영 피고인 측에서 이제 문제라고 자꾸 주장하니까 아마 그걸 확인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문제인가? 정말 국정원이 그 문건 이건 이 조난 자료거든요. 일종의 조난 자료를 확인해서 조난을 한 거냐 아니면 그냥 얘기 듣고 그냥 정리만 해놓은 일종의 대필 비슷하게 정리만 해놓은 것이냐 아마 이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근데 1심 판결문에서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원이 확인한 부분이 없다 하는 게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1심에서도 이 국정원 직원이 증언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2심에서 또 어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하고 안부수 전 아태협 회장을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음 재판이 9월 9일에 있다고 하거든요. 다음 재판에서 이 사람들을 상대로 뭐 1심에서 어마어마한 증언을 쏟아내놨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심에서 워낙 상세하게 증언을 해서 다른 증언을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다른 진술을 하는 핵심 증인이라 직접 진술 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태도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거죠. 왜냐면 그동안에 또 딴소리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다른 증언을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여하튼 한번 나와서 1심에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쭉 해왔는데 아직도 변함이 없느냐? 뭐 이런 부분을 아마 묻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뭐 지금 현재로 봐서는 김성태 전 회장과 아태협 전 회장 이 사람들은 아마 다른 증언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뭐 본인들이 기억, 자료 뭐 이런 것들이 딱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걸로 보이고 자 다음 재판이 9월 9일인데 이때 아마 이제 김성태, 안부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한 번이나 뭐 재판을 더 하겠죠. 그건 뭐 아직 예정에는 없습니다만 그리고서 뭘 얘기했냐? 결심을 얘기했습니다. 결심. 10월 24일에 증거조사 절차 등을 모두 마치고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겠다. 그럼 이때 이제 이화영 피고인에 대한 구형이 또 나오겠죠. 검찰의 구형이. 그러면 10월 24일이면 이제 선고는 11월 말쯤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2심 선고입니다. 이거는 2심 선고.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속도전이냐? 아마 기본적인 이유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구속기간이 12월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충분히 그 구속기간 끝나기 전에 이거 뭐 2심 선고 내릴만 하니까 이제 11월 말 정도로 예상을 해서 이제 2심 선고를 지금 하고 역산을 하면 10월 24일에 증거조사 결심을 한다. 변론 종결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재판을 그렇게 끝내겠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구속기간이 끝난 뒤에 하면 이제 풀어준 상태로 이화영 피고인을 풀어준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야 되니까
뭐 그러면 또 이런저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증거인멸이나 뭐 이런 논란. 뭐 전혀 없었던 뭐 이화영 술판 뭐 이런 것도 만들어내는 판인데 만약에 풀어주면 또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와 어떻게 말을 맞출지 뭐 이런 부분이 아마 그 의문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 1심 선고 후에 6개월도 안 돼서 2심이 끝나는 겁니다. 자, 이 2심이라는 거는 그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더 이상 안 해. 거기가 끝입니다. 2심이. 3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심이라는 의미는 법 적용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1심과 2심 판사들이 법 적용을 제대로 했느냐 이 법이 아니고 저 법으로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정도의 이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재명과의 연관성입니다. 자, 이 대북송금 재판의 핵심은 경기도에 있는 신설된 평화부지사라는 사람이 도지사 이재명의 방북 또는 대북 사업을 위해서 북한과 교섭을 벌였고 그 교섭을 벌이는데 필요한 부대 비용,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그 다음에 방북 비용 뭐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마련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거를 쌍방울 그룹에 대납시켰다 이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부지사가 도지사한테 보고를 했느냐 이겁니다. 그게 쟁점입니다. 그게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의 쟁점입니다. 이재명은 계속 보고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재명 2018년 취임 초에 지시사항을 보면 도지사 지시사항을 보면 평화사업은 그게 이화영 사업이죠. 평화사업은 전결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보고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월 1회씩 종합적으로 추진 상황을 보고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몇 년간 그러니까 수시로 보고하고 그러니까 저 이화영 부지사의 전결 사항도 수시로 보고하고 그 다음에 월말에 또 종합 추진 상황을 한 번 더 보고하고 수십 번 보고했을 겁니다. 수십 번. 그런데 이제 보고를 안 받았다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이재명 그 대북송금 재판의 핵심 쟁점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2심까지 만약에 확정해서 유죄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이화영과 이재명 관계만 남습니다. 이화영도 한번 자백했다가 이제 그걸 뒤집었고 이재명은 보고 안 받았다 그러죠. 그러면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에서는 이제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의 정황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에 자 보고해라 라고 지시했던 내용 그리고 실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 보고한 내용을 압수수색했을 수도 있습니다. 문건을 확보했을 수 있겠죠. 부지사실에서 생산한 문건일 테니까. 그러면 이제 그 문건을 이재명 당시 도지사 그거 나 못 봤는데 뭐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판사가 믿을 것이냐 과연 그런 거짓말을 자기가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한 내용을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셈이거든요. 그게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의 핵심 쟁점입니다. 저는 뭐 결론이 너무나 뻔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화영 2심 자 이제 1심이 끝나고 나서 6개월도 안 돼서 2심 선고를 내릴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도 아마 이즈음에 한 11월 뭐 이즈음에 본재판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즈음에 이제 본재판 시작하면서 본재판의 대전제가 되는 이화영 보고 뭐 이 부분에 관한 이화영 재판의 결론은 거의 이제 다 나온 셈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의 그 불리함을 훨씬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11월 말쯤 되면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증교사, 선거법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에 대한 1심 유죄 선고가 이미 나온 뒤가 될 가능성이 적어도 둘 중에 하나, 상식적으로는 두 개 다 나온 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훨씬 더 커질 것이고
더군다나 이화영 재판을 했던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장이니까 아마 이 부분도 대북송금 재판도 굉장히 신속하게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